예, 반갑습니다. 정함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주척경 명조풀이 제4번 명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명조들은 대부분 격국이나 이제 이론들이 보면 보통 격국, 신살, 공망을 가지고 이제 많이 푸십니다. 이석영 선생님의 이 관법이. 근데 이 관법을 통해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건 취해야 되고 버려야 되는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게 되면 자기 게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통변법은 현실에서 실제 통변에서 쓸 수 있느냐, 검증되지 않은 거는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에게 불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명조입니다. 그래서 임자일의 남성분이시니까 이분이 이제 1962년생이시겠네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분이 임자니까 72년생, 그 다음에 1912년생이네요. 12년생. 이렇게 두 분이신데, 네, 당연히 옛날 분이니까 1912년생이시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을 것 같고, 어쨌거나 이 사주에 한해서 여기 나와 있는 통변은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자년, 무신월, 개미일, 임자시라. 이 사주 보니까 이제 딱 누가 떠오르죠? 신월의 개수라. 김연아 선수가 떠오르네요, 저는. 그분이 가을의 개수죠. 개유일주였고, 제 기억이, 여기가 생각이 안 나네. 개유일주였고, 경우의 신이니까 갑신이 되네요. 경우년, 갑신월, 개유일. 이게 김연아 선수의 사주입니다. 신은 제가 이제 그 기억이 안 나고요. 뭐 모르니까. 자, 그런 걸 보면 이 개수를 어떻게 통변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게 나오는데, 사주를 아마 이론이 아니죠. 사주는 이론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뭐 그 이론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주의 꽃은 결국은 저는 통변이라고 봅니다. 통변이죠. 사주를 적으면서 이 사람의 성격부터 해가지고 직업, 뭐 가족 문제, 또는 뭐 이혼 문제, 결혼 문제 등등을 다 상담을 가능해야 됩니다. 실제로 뭐 우리가 뭐 2만원, 3만원, 뭐 5만원 보통 그렇게 받는 것 같은데 시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몇만원 받지도 않는데 실제 받아보면 여기서 질문이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질문을 뭐 건강부터 해야지고 가족관계, 사업은 또 언제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참 이 모든 게 이 팔자 속에 있다라는 게 저는 공부를 하면서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참 신기하고 그게 왜 잘 맞는지 잘 맞아떨어지는지 아직도 신기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주라는 게 참 공부할 게 너무 많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통변을 통해서도 본인이 취할 건 취해야 되고 버릴 건 과감히 버려야 되는데 기준은 이 사주를 적으면서 손님이 오겠죠. 저는 뭐 돈 받고 다 해주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말이 나가야 됩니다. 첫 마디, 두째, 셋째, 넷째 마디 탁탁탁 논리적으로 나가서 이 사람의 가장 아킬레스건 어떤 문제에 직면되어 있는가 그걸 잡아줘야죠. 이제 세운을 풀음으로써 어쨌거나 이 사주는 이제 면장을 했다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천은 산망을 했다. 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사주첩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기수일주 무토나 기토나 수일주 무기수죠. 이제 무기수일주 수일주 주봉 주에서 만났다는 얘기인데 주봉 자미 갱봉 비겁하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임계일주나 토일주가 자미는 상천이죠. 원진도 되나요? 축업 원진 자미도 원진이네요. 원진이 상천인데 결국은 살로 말하면 뭐 상천살을 만나서 갱봉 비겁 다시 이렇게 비겁을 만났으니 산사처온 이게 좀 뭔가 잘못됐네요. 표현이 지금 제가 알기로 산사가 아닌데
이 산사가 제가 지금 오타입니다. 이게 산사가 생산할 산자입니다. 이게 생산하고 출산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처혼, 애기 낳고 나서 처의 혼백이 호흡한다. 곡을 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애 낳고 곡소리 난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산리, 산후 주의하라. 그러니까 산후조리를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주가 이 사주에 한해서 이제 그 산모가 죽었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건데, 일단 사주만 봐서는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이 사주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사망을 절대 함부로 단정 안 짓습니다. 100%라는 그런 감과 확신이 있지 않는 이상. 근데 이런 사주는 뭔가 문제가 있긴 있어요. 딱 보면 뭐가 많이 보이죠.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사주 척경에서 고 이성윤 선생님께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한번 한자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군지성하. 이 군이라는 게 2인칭이죠. 그래서 당신이란 뜻입니다. 그대. 그대의 성품은 어떠한가? 군지성하. 도량 광대라. 이제 그릇이 크다는 얘기죠. 도량이 크구나. 도량이 광대하다.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럼 김연아 선수 갑자기 생각났네. 김연아 선수도 도량이 클까요? 네, 도량이 큽니다. 그 이유는 신월이라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신월이라는 계절이 원래는 신월이면 임수는 장생을 하죠. 이 신금 속에는 임수의 장생지가 되어 있습니다. 개수는 욕지가 되죠. 제 기억으로는 12운송 아마 욕지로 기억이 나는데 장생과 목욕은 음양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은 신자진의 삼합의 첫 글자이기 때문에 장생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물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신자로 합을 이루기 때문에 물의 양이 많죠. 그래서 그대의 성품이 광대도량하다. 도량광대하다. 마음이 높구나. 이렇게 이제 포부가 크구나 이렇게 보고 가는 겁니다. 생활공망, 포리고기라. 포리고기. 좀 어려운 말 같지만 별 얘기 아닙니다. 생활의 공망을 맞았다. 이 공망이라는 게 저도 사주 실제 상담하다 보면 사주를 이제 어느 정도 좀 공부하신 분들 공망 정말 많이 질문을 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담 시간이 보통 1시간 가버리는데 지치죠. 저는 상담료 2만원 3만원 받긴 하는데 어쨌거나 공망은 쓰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망 시간이 나면 따져볼 수는 있어요. 근데 20, 30분 안에 상담을 다 끝내야 되는데 이 사주 보게 되면 연지공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연지로 기준하게 되면 인묘가 공망이에요. 그럼 식상이 공망되어 있죠. 벌써. 자, 월로 볼까요? 그러면 이게 묘진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인묘가 공망이네요. 이것도 신으로 해도 월지로 해도 네, 맞습니다. 제 기억에 충되는 게 이제 공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지를 하게 되면 신묘가 이제 공망이 들어갑니다. 신묘 공망. 자, 그리고 임자로 하게 되면 또 인묘 공망이네요. 이렇게 공망이 최대 8자가 나옵니다. 연지 공망, 월지 공망, 일지 공망, 시지 공망. 이게 그 연애자평이라는 책에 공망이 나와 있는데 옛날 고서에 실제 공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한자로 이제 그걸 풀이하는 과정 속에 그걸 실제 통변에 적용시켜 버리기 때문에 많은 사주를 배우는 명리학도들이 제 기준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사하라 사막을 헤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서 바늘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그 김연아 선수 사주를 가지고 보게 되면 유니까 계유일지죠. 수레가 공망이거든요. 그러면 관이 공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주가. 그렇다고 관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시를 모는 상태에서.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망은 좀 문제가 있다. 그 이론은. 어쨌거나 월봉에 공망을 맞았다. 월은 이제 부모공이죠. 이게. 그래서 월봉에 네가 공망을 맞았으니 조별삼 부모라. 부모를 일찍 여의었다라고 통변을 합니다. 자, 이 사주 똑같은 게 저기 김연아 사주죠. 김연아 사주가 여기가 갑신입니다. 제 기억으로. 그렇죠. 경호년 갑신일에 계유일인데 경호의 갑신이니까 경호. 또 그렇게 보면 안 되겠네요. 이게
틀리네요, 일간이.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뭐, 지금 김연아 사주는 예외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조별부모했다. 이게 월이 공망을 맞아서 부모와 이별했다. 이렇게 보는 관법인데, 어쨌거나 읽어보겠습니다. 상천거방. 상천은 이제 상천살입니다. 잠이 상천이라고 그러죠. 상천이 있는 상태에서 겁재가 많다. 이 비견겁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럴 경우 기처 산망이라 그 처가 산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 사주를 보게 되면요. 이게 암합이 많습니다. 이 사주가. 이게 암합이 보이시나요? 신자는 암합입니다. 삼합이면서 또 미신도 암합으로 들어오죠. 정임 합이 되는 겁니다. 을경합도 돼 있고. 요거는 이제 이성현 선생님의 관법인데 지지에서 암합이나 이런 게 들어게 됩니다. 합으로 봅니다. 이거를 통으로. 그러면 자수와 미토는 또 어떻게 되느냐? 뭐 이거를 원래 이런 관법은 쓰지는 않는데 자중에 또 임수를 합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정임 합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론이 다른데 자중에 있는 막 임계수를 지장간으로 보고 미중에 있는 정화에서 정임 합돼 있다. 뭐 이렇게 풀긴 하는데 저는 그거는 전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수는 자수는 개수일 뿐이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사주 보게 되면요. 천간에 비견겁이 좀 많이 떠 있죠. 그게 다 이복 형제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신자나 미신으로 합을 들어옵니다, 이게. 그러면 뭔가 모르는 형제가 많다든가 또는 이복 형제가 있다든가 그런 형태로 가는데 그게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이럴 때 부모의 동향을 봐야 됩니다. 부모의 동향. 이 사주 보게 되면 이제 개수일간으로 보게 되면 월간이 아버지가 되고 월지가 어머니가 됩니다. 근데 이 사주 보게 되면 좀 불미한 게 신자로 합을 이루는 바람에 어머니인 인성의 힘이 약화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인성도 약하고 월간에 묻어도 이거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자, 육신으로 따지게 되면 재성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한테는. 그죠? 화가 없어, 이 사주는. 화가 없죠. 그리고 인성은 신금이니까 지금 월지 제대로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신자로 금이 그만 설기가 돼 있다. 쉽게 얘기하면 12운성을 제가 따지진 않지만 뭐 12운성을 굳이 대입하자면 신중의 경금이 이제 어머니죠. 어머니입니다. 이게 경자. 신자로 합되게 되면 경은 자에서 사지가 됩니다. 경자 사지라고 그러죠. 사지라는 것은 죽을 사자인데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또 봐도 되는데 이런 거는 좀 훈련이 돼 있어야 바로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천간에 너무 많은 비견겁, 보이지 않는 화라는 글자, 거기에 금이라는 글자도 힘이 없다. 그러면 벌써 가족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발생됩니다. 아버지 문제, 처가 또 재성이죠. 이 미토도 힘이 없는 글자입니다. 전부 이거 물바다잖아요. 사주 보면. 물바다일 때 이 약한 글자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제 가냐? 대운에서 갑니다. 대운에서. 그래서 대운을 적고 이걸 건드렸을 경우 사망입니다. 사망. 이 사주는. 왜 사망이라고 제가 보냐면 사망 아니면 뭐 이혼 이렇게 가겠죠. 대부분. 근데 거의 이 경우는 사망으로 봐요. 저는 가능성을 100%한 건 없죠. 사주에서.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충을 맞아도 약한 글자가 충 맞는 경우가 있고 좀 중간 정도 힘을 가진 글자가 충 맞는 경우가 있고 강한 글자가 충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잘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상천거방 기차 산망 에나타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막탄상배라 이게 참 막탄상배라는 게 뭐 배우자 짝배자죠. 배우자를 잃었다. 그러니까 상처했다.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재속량연이라. 이게 뭐냐면 재속량연이라는 게 곧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량연. 좋은 인연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좋은 인연이 한마디로 재혼하면 잘 산다는 얘기인데 이 사주가 그거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글쎄요. 이건 조금 물음표를 던져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운도 살펴봐야 되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운을 봐도 그렇고 재운에서 잘 산다? 물론 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CG가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좀 약간 무리적인 해석면이 있습니다.
뭘 보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주에서. 이게 첫 번째 부인이 되는 건데 두 번째 부인이 나타나 있지 않죠. 이 사주는. 그리고 시지에 있는 임수가 글쎄요. 이게 어떤 작용을 할지도 좀 의문표를 던져봐야 됩니다. 관인상생 신등공문이다. 관인상생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주는 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성윤 선생님께서. 근데 그래도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관인상생 구조가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토가 관이죠. 토생 금으로 들어갑니다. 금생 수가 됐죠. 수면 토가 토국수 때린 겁니다. 그래서 일지로 못 들어와요. 이거는. 아니면 토생금 금생수로 빠질 수 있는데 수가 여기에 머물러 있죠. 요렇게는 볼 수 있겠네요. 자미 토생금 금생수. 근데 이걸 꼭 억지로 좀 한다. 이게 관인 상생은 일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로 관인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걸 그렇게 보기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관이 떠 있다. 관인 상생이니까 신등 공문, 공직자의 공문으로 들어가라. 이거는 이제 공직자입니다. 공직자. 국가의 녹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막탐재리라. 재물을 탐하지 말라. 가자 여세라. 집안의 재물이 씻은 듯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세라는 것은 흐르는 물, 이렇게 씻겨 나가는 물, 물이 씻긴 듯이 나간다는 거예요. 재물이. 근데 이 사주가 제가 봤을 때는 재물을 탐할 사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은 마음 자체가 장사 사업을 해서 돈을 쫓아가는 재리의 눈이 어두운 사주가 아니에요. 이 사주는. 일신론지 하나의 몸으로 논해보건대 비위허약이라. 비위가 약하답니다. 토라는 건 인체상에서 이제 비장과 위장을 나타내는데 이게 약하다는 얘기죠. 그거는 토가 약할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꼭 그렇다라고 해서 사주 통변시에 비장, 위장만 얘기하지 말고 허리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허리 또는 중추 또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 있는 장부는 다 해당이 돼요. 이게 실제로. 그래서 저는 비위 또는 허리까지 얘기해 줍니다. 이런 부분에 반드시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것이다. 궁검 난립. 궁겁은 뭐 이제 비견겁자가 난립되어 있는데 뭐 분비이하니라. 궁겁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인데 참 재밌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보면 군비 무리를 지어서 난리되어 있다. 비견겁을 얘기하는 거죠. 분비 나누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한 이게 다를 이자거든요. 그래서 기러기 때가 다르다. 이게는 뭐냐면 한마디로 뭐 기러기를 굳이 이제 박씨기러기라고 하면 뭐 김씨기러기, 이씨기러기 이렇게 같이 섞어서 지금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복 형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방관계가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군겁정제되어 있으면. 근데 이거를 실제 통변으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주 가지고 너희 아버지 재혼이나 뭐 했지 그러면 아닌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초혼이신데 그쵸. 근데 그 이면에 이게 다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거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사주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비견겁이 있게 되면 반드시 이분의 부모 때에서 뭔가 있습니다. 사건이. 근데 그걸 뭐 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남의 가정에 풍파를 던진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근데 이 구절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분비이한. 뭔가 좀 그저 씨가 막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수왕토류, 수가 왕하에서 토가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도 보게 되면 관성을 뭐 자식으로 봐도 되고 하는데 미토를 관성으로 봐도 되죠. 자식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수액이 있다. 이제 물에 관련된 질환에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해수욕장에 놀러 가지 마라. 언제 가지 말라고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물이 많아지는 시기, 이럴 때 수액에 조심해야 됩니다. 한순간에 가는 수가 있어요. 자녀 불합, 노년 고숙이라. 자녀가 불합이니 노년이 고숙된다. 외롭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성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상천, 오로지 상천, 잠이 상천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월지 뭐 공망은 아까 다르게 해석을 하셨으니까 잠이 상천 하나만 가지고 자식의 덕이 없다. 저는 뭐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자식 사주를 한번 봐야겠죠. 근데 잠이 상천이 문제가 아니죠. 이 사주는. 핵심은 많은 물에 토가 수다토류다. 수왕토류. 요겁니다. 요것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잠이 원진 상천이 있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일삼자, 수일삼자. 비록 3명의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자 임종이라. 그 중에 하나는 자식을 임종을 못 지킨다. 이 얘기는 자식 중에 하나는 뭐 속을 썩인다. 아니면 자식 중에 하나는 반드시 어떤 횡액이 있다. 뭐 그런 겁니다. 이상으로 이제 이분의 한번 그 사주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이제 면장의 모 처가 사망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언제 이사가 사망을 했을까? 이제 그런 걸 한번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신가니까 기유, 경술. 경술도 문제가 있겠죠. 경술, 신의 임자도 문제가 있고, 좀 대체적으로 이 사주에서 좋은 계시는 이 무 하나입니다. 오로지 관만 따라가야 되는 사주, 이 사주. 관이 뭐 공직이니까 공직으로 잘 간 사주죠. 사주는 8자를 놓고 많은 걸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사주는 목이 없습니다. 목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또 화도 안 보이죠? 드러나는 화가 없습니다. 화도 없구나. 그 다음에 토는 있죠. 토금수로만 이루어진 사주인데, 관인상생 사주네요. 근데 이걸 관인상생으로 보느냐? 원래 관인이 상생이 되려면 내 몸으로 들어와야 돼요. 관이. 근데 이 사주는 토생금, 여기에서 수로 못 들어오죠. 이게 개였다면 관인상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미토는 근본적으로 물을 막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 미토의 동향이 미토가 유일하게 이 사주에서 무토의 힘을 좀 도와주고자 하나, 미토와 무토는 다릅니다. 근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이 높아도 뭐 옛날에 글쎄 면장을 뭐 이렇게 높게 칠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면장 정도 하면 맞죠. 9급 정도죠. 지금은 제가 9급을 폄훼하는 건 아닌데 그냥 9급 정도 하면 딱 맞겠다. 이걸 가지고 막 고시까지 칠 사주는 아니죠. 예, 그렇게 봐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미토를 깔고 있어도 만약에 뭐 임진이나 임술이었다면 또 많이 해석이 달라지겠죠. 임진의 임술이었으면 이 사주의 그릇은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때는 뿌리가 생기거든요. 관에. 근데 이 사주는 관이 있으나 허공에 떠 있는 관이다. 그래서 반드시 운에서 한번 부딪힐 때 그 상처함을 보게 된다. 이게 이제 제 해석입니다. 이 사주를 적으면서 이제 많은 걸 좀 뽑아내야 되거든요. 많은 걸 원곡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관이 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문이 많은 사주는 반드시 토의 동향을 잘 봐야 됩니다. 토에 의해서 그 귀기라고 그러죠. 귀한 기운이 결정돼 버려요. 그리고 계절도 잘 봐야 됩니다. 신월의 개수니까 뭐 김연아 선수도 신월의 개수를 태어났는데 여기가 개유로 깔고 있죠. 인수가 합으로 들어온 구조인데 개, 갑, 경의 구조가 김연아 사주의 그 구조고 이 사주는 목이 없어요. 목이 없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여기 나와 있죠. 이제 군지 성하 광대 도량이라 도량 광대. 이거는 물로 태어난 인간의 근본 특징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 목이 없게 되면 좀 사람이 뭐랄까요? 목이 없다. 그럼 좀 구두쇠? 좀 뭔가 이렇게 갇혀 있는 느낌 나거든요. 사람이. 제가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사람이 좀 갇혀 있어요. 답답한 구석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부터 해서 그 통변을 잘 한번 연구를 많이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사주는 좀 여러 가지 가족사가 좀 복잡하겠다는 게 제 관법인데 그래도 뭐 이 무토가 하나 있어서 그렇게 막 완전히 좀 이렇게 극으로 간 사주는 아닙니다. 이 사주가 만약에
근데 대운이 좀 불미하네요. 그죠?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버리니까, 그 경우에는 나를 도와주는 글자가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게 힘을 받아야 됩니다. 힘을 받아 이 사주는 피게 돼 있어요. 이게 대운 해석법인데, 자, 일단은 이 정도로 해서 그 사주 척경 명조풀이 제 4번 명조를 마감을 짓고 이제 5번 명조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